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이금숙 기자입니다. 건강똑똑 보툴리눔 톡신 편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주제는요. 바로 내성 파이터들만의 보툴리눔 톡신 시술 팁과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주제가 가장 핫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내성 파이터 3인 사적인 아름다움 지유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 안녕하세요. 사적인 아름다움 지유클리닉의 박기범 원장입니다. 청담 S민의원의 민혜연 원장님. 안녕하세요. 청담 S민의원 대표원장 민혜연입니다. 그리고 리팅 성형외과의 박수연 원장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리팅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연 원장입니다. 모두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에 출시된 보툴리눔 톡신도 다양하고 또 해외 제품도 다양한데 각각 그 제품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에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돼 있습니다. 이제 제품마다 조금 강조해서 마케팅하는 부분이 좀 다르기도 하고 이제 환자에 따라서도 좀 선호하는 제재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술비가 조금 저렴하게 대신에 이제 본인은 이제 가성비 좋게 많이 받고 싶어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국산 제품 위주로 좀 선택을 하고 다양한 좀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시술을 원할 경우에는 해외 수입 제품 위주의 선택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효과가 좋은 제품이 만족도는 높겠지만 시술을 진행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제조 공정이 이제 엄격해서 복합 단백질이나 기타 불순물들을 다 제거를 한 안정성과 품질이 입증이 된 제품들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환자 상담을 하시는데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상담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환자분들은 거의 효과나 가격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근데 의료진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안정성, 내성 이런 문제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내성을 고려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을 때도 내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 정도밖에는 없었어요. 진짜 적네요. 네, 아무래도 왜냐면 본인이 뭐 어떤 의학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에스테틱의 목적이다 보니까 내성의 위험성에 대해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편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내성이 생기게 되면 추후에 치료 목적도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간과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할 때도 보툴리눔 톡신의 시술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먼저 내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고 환자가 인지한 후에 이제 시술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전에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좀 충분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네요. 사실 내성을 들어보지도 못한 환자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박기범 원장님 이제 시술 많이 하시는데 시술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환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제고 좀 아쉬워하는 때는 언제인지 좀 사례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분이 원하는 부위에 충분한 효과가 나타났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은 남자분이었어요. 사각턱과 침샘이 발달하신 분이었는데 사각턱 보툴리눔 톡신, 이제 침샘 보툴리눔 톡신을 한 이후에 굉장히 갸름해지셨어요. 네, 성형한 거 아니냐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분이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TV에서 보고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족하고 이제 그분도 만족하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생각보다 이렇게 오셨을 때 내성을 경험하신 분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병원의 실장님, 상담 실장님도 보툴리눔 톡신에 내성이 생기셨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효과나 가격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내성에 대해서도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내성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보툴리눔 톡신이 또 에스테틱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맞을 거잖아요. 그럼 내성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보툴리눔 톡신은 반복적으로 시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앞두고 있는 또 시술하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어떤 병원을 좀 선택을 하면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팁이 있다면. 또 에스테틱 분야는 경쟁이 되게 많이 과열되어 있어서 좀 무분별하게 고용량의 시술을 상담 실장님 선에서 좀 추천을 하게 되거나 여러 부위의 시술을 이제 동시에 좀 받으라고 이제 권유를 좀 드리게 되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받게 되는 총 용량이 굉장히 고용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무조건적으로 막 많이 권유하는 어떤 그런 병원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좀 다시 한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상담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나 시술 방법을 좀 고려해주는 병원을 우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좋겠고, 눈앞에서 뭐 제품을 뜯어서 뭐 보여주는 어떤 병원 정품과 정량을 확인해주는 병원을 고르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이제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면 면역 반응이 좀 더 과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그날 당일에 시술을 진행을 하지 않아야 될 거고, 이제 혹시라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좀 하거나 궁금점을 좀 해결을 한 다음에 시술을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 저도 보툴리눔 톡신을 맞을 때 내성이나 부작용을 꼭 고려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고민하고 계셨던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성 파이터로 활약해주신 원장님 세 분의 말씀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